네,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갈 수밖에 없는 역, 가야만 하는 역,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 2차전 지역인데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오늘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개 역을 그냥 쭉 내달리면서 오늘은 2차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예측은 했습니다. 워낙 쏠림이 강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지금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급등했던 겁니다. 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 그 금야 그런 건 조금 올라갔었고 뭐 LNF로 비롯해서 LG화학그룹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일제 이제 양극재 지주사, 양극재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그런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뭐 장비주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같이 빠졌었고 오늘도 더 같이 빠졌던 모습들은 확실히 이제 이게 국내 공매도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이제 휴스키즈가 발생을 했는데 에코프로로 시작해서 에코프로 비행까지 휴스키즈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단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붙은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82만 원을 에코프로가 돌파하면서 휴스키즈가 시작이 됐는데 100만 원이 돌파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상승 속도 가파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고 뭐 많은 분들이 그 8월 말까지 특히 8월 10일에 MSCI 지수에 그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휴스키즈라든가 이런 상승폭이 가파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뭐 지금 그러면 한 100만 원을 사가지고 8월 말까지 가져가게 되면 수익이 꽤 크지 않을까 이런 단타 물량도 상당히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그룹주 말고 그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저께 역대급 공매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급등 전날 그리고 어저께도 그 역대급 공매도가 이틀 동안 들어왔고요. 그 전날 저는 이제 장 끝나면 이제 항상 여러 가지 체크하면서 정리하는데 말씀하신 전날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조 3천억인가를 팔았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이 1조 3천 얼마더라고요, 그죠 매도가. 네, 거기 집중됐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새로운 그 국민 전쟁이 시작이 됐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사실은 그 전날 포스코 ADR이 11% 급등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ADR은 미국에 상장된 DR 그죠? 네, 맞습니다. 주식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급등 나오면서 이제 보통 ADR을 후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선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급등하면서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급등 나와서 저도 원래 좀 눌리면 사고 더 추가로 좀 없으시는 분들 위주로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근데 급등 나와서 일단은 뭐 윗꼬리 달리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1시 20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그룹주, LG화학그룹주 그리고 LNF부터 해가지고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같이 눌렀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이 투매했다는 거는 저는 그 잘못된 정보 같고 이걸 의도적으로 공모도가 눌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쭉 민 게 아니라 좀 눌렀다가 또 상환했다가 눌렀다가 상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쇼커버를 진행하면서 좀 과도하게 좀 눌렀고 이게 가능했던 게 저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특히 에코프로 쪽에서 단타 물량이 상당히 들어왔다는 거, 사고 파는 이런 단기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고 쭉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도 나왔겠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좀 상징적인 가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는 게 단기로 50%간 거고. 굉장히 빨리 갔잖아요. 네, 그리고 속도가. 제가 4월에서 7월 사이에 50에서 6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린 가격보다 3배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익 매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렇게 밀리니까 그 손절 물량이 나오니까 원래 개인들이 매도를 잘 안 하는데 손절 물량이 나오니까 개인 매도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공매도 치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시장 그 이인적인 눌림 방식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고 또 단타 물량에 대한 손절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그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ETF가 워낙 많이 최근에 소재 ETF가 많이 판매가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 포스코 그룹 쪽 포스코 홀딩스가 어쨌든 ETF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코덱스 2차전지 ETF에만 들어갔었는데 이게 포함돼서 포스코홀딩스를 공매도 치고 늘리다 보니까 같이 연쇄 반응해서 ETF 자금들에서도 공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나왔던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야 워낙 이제 기대감과 급등이 있었고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일관 체계를 갖춘 데가 뭘까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부장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그 전에 이제 삼국지 3하이에 비교하면서 그죠? 네. 그때 말씀하실 때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변동성으로 한번 확 눌렀다가 그죠? 다시 뭔가 이 재정비를 하고 올라갈 때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도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가 더 매력적입니까? 지금은 뭐 둘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스코홀딩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또 에코프로 가는 걸 봐서 못 잡아가지고 아쉬운 그렇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포스코홀딩스에다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아래 꼬리 그렇죠. 달고 네. 거기에 매수가 좀 집중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뭔가 좀 부담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간 것한 느낌을 금액 받는데 자체도 뭐 100만 원대하고 네. 예를 들면 뭐 50만 원, 60만 원대랑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아는 회사 좀 더 편한 회사가 네. 포스코홀딩스니까 그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로 신규로는 거의 글로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그러면 좀 사고 지금은 편하게 살 자리는 아니니까 조금 사고 또 밀리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은 일단 신규는 거의 절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자금들 나이 있으신 분들 절로 가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을 이제 장기 물량들은 잠겨 있는 상태인데 단타 물량들을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강하고 또 모르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관심 없다가 저기 신고가 가고 막 하니까 이제 8월 말까지 사면은 수익이 되겠네 뭐 그러게. 이런 거를 좀 듣다 보니까 뛰어들어서 100만 원, 110만 원 사가지고 또 몇 프로 올라가면 또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뭐 그 단타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단타 물량이 지금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싸그레 지금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다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21선이 오늘 깨졌고 시간에서 좀 빠지긴 하지만은 그 정도 라인에서는 그 매수해 볼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100만 원 깨지고 그 밑에 이제 90만 원대에서는 뭐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60만 원에서 뭐 50만 원도 말씀드리고 뭐 70만 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때와는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편하게 비중을 실을 수 있지만은 여기 구간에서는 비중을 실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 10% 이내 정도로 단기 8월 말까지 보는 단기 정도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다만 이제 하시더라도 좀 그 회사를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는 게요. 그냥 모르고 사서 내가 8월 말까지 좀 단기 하겠다 생각하게 들어가면은 밀리면 또 손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절 안 할 수 있으면은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포스코홀딩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일단은 반등해서 올라가줘야 다른 2차 전지도 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포스코홀딩스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대장은 에코프로고요. 예. 개인들이 가장 많은 물량과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 에코프로를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어쨌든 올라갈 때도 새로운 그 관심거리를 찾습니다. 에코프로가 좋긴 하나 많이 올랐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대안으로 찾아갔던 거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무거나 찾으면 안 되고 뭔가 좀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일관 체제를 갖춘.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로 갔던 거고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 이제 LS입니다. LS와 함께 이제 LS 그룹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LS 그룹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LS가 뭐 이제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 이런 관점에서 좀 매수가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LS도 저희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뭐 PBR 1배 정도 타겟으로 좀 말씀드렸던 거고 포스코홀딩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PBR 1배를 이제 1차 목표가를 잡고선 그 위에 밸류를 보자였는데요. 저게 이제 급등했던 날이 장중에 좀 그런 내용들이 관련 내용이 좀 돌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랐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2차 전지가 갈 때 LS가 못 갔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를 찾다 보니까 LS가 움직였고 LS가 움직이니까 같이 이제 그 자회사 그 LS NMM의 자회사 또 손자회사인
그러니까 LS, LMM이 자회사고 그 밑에 자회사죠. 그 토리컴이라는 회사가 그 전구체에 들어가는 원료인 그 황산 니켈을 하는데 그거를 또 하는 회사가 고려아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LS가 급등할 때 고려아연도 따라서 한번 올라간 간 거고 그래서 후발주기 때문에 순서가 일단은 LS를 할 바에는 그냥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약간 사모펀드 쪽에서 자금 좀 물량 갖고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2차전지 갈 때 못 갔거든요. 근데 거기 다 물량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나서 사모펀드 물량이 없는 거로 확인되고 나서 움직여서 거기서 벗어난 것 같지만은 최대한 눌릴 때 뭐 9만 원 선에서 매수, 뭐 13만 원 이렇게 이상 가게 되면은 매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중심을 갖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 섹터고 중요한 섹터이지만 시장에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쏠림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2차 전지를 이제 소위 뭐 끝났다, 다 버려 치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네. 성장 섹터이고 그 안에서 또 지금 몇몇 종목은 그나마 급등했다 급락했지만 나머지 사실 오른 것도 없이 빠지면서 같이 유탄을 맞아가지고 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인 전략, 중기적인 대응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전략이 변화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우리가 투자 기업은 계속 말씀드린 그 주가와 움직일 뿐이지 변화는 없고 우선순위가 일단 광물을 한 리튬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네.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리튬을 하는 광물을 다루는 이제 기업은 두 개밖에 없고 지금 실적이 우선 나오는 두 개란 게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화가 포스코홀딩스, 그죠? 에코프로가 먼저 나오고 네.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9월부터 리사이클을 통한 리튬과 10월달에 광산 리튬 준공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선취매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모아 가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쪽에 공매도 많이 들어온 이유가 대부분 외국인인데 그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쪽에서는 IR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2차 전지 소재 사업 기업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지만 외국계에서는 이게 여전히 철강 회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PBR 한 배 도달하고 뭐 퍼가 3배, 4배 받을 기업이 10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무지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공매도가 들어왔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가 변화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다 투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매출 구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지금 제가 52% 외국인 비중이 지금 30%까지 줄었는데 다시 그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 다시 살 때쯤에는 오히려 그 주가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포스코홀딩스 그럴 것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벤트가 명확한 게 8월 11일 MSCI 편입이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야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월 31일에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 자금 들어오기 전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뭔가 좀 인위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MSCI가 이제 그 제가 2차전지 공매도 적백도전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동남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상을 보면은 아직 제가 동남풍 본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은 그 환계가 이제 주유한테 저희가 이제 그 화공을 제안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저게 이제 위장 투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쓴 게 고육지계인데 네, 맞아요. 그 정도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동남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공을 쓰게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양봉에 불바다가 불게 될 겁니다. 환계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 동남풍이 불려면 제갈량이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그죠? 제사를 지내야 머리 탁 풀고 그죠? 네, 이제 영화에 보면 지금 7월 말이니까 8월 10일이 멀게 느껴지는데 네. 이 앞에 달이 바뀌는 순간 네. 8월 11일이 되게 가깝게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이 되는 순간부터 공매도 쪽에 압박이 심해질 거고, 예.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새로운 공매도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판이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에코프로 그룹 쪽 위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대규모 공매도가 이거 들어온 것들은 지금 판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의 공매도와의 또 한판 승부가 이제 이 적벽대전 이후에 또 한번 벌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뭐 경쟁 관계, 뭐 고션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이 셀의 뭐 소재, 뭐 원통형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수급에 묻혀 있어요. 그죠? 산업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성장성 이런 쪽에서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수주 산업이라는 거고요. 수주 기반 산업이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전부터 미리 이제 각 그 배터리 형태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또 소재는 어떻게 쓸 거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를 네.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소 이제 3년 베이스 아니면 길게는 7년에서 10년까지도 장기 계약을 하고 이게 또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확정이거든요. 그렇게 물량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고 변수는 이제 양극재의 원료의 그 원가 기준이 비중이 리튬이 70%, 니켈이 20%, 코발트, 망간이 5% 정도씩, 그러니까 1%, 한 자릿수니까 리튬 가격에 따라서 매출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비슷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익의 규모가 달라지는 정도 수준이라서 거기에서만 변동성이 있고 지금 그 수주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치의 그 밸류를 가져와도 이게 적정 네. 주가로 주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다만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베이스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그러니까 수주 잔고랑 캐파랑 이런 걸 계산해서 1년 정도를 땡겨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이만 있는데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고평가라기보다는 이게 적정 가치를 찾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정 가치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차익 압박이 드러난 것이고 이제 다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적정 가치보다 멀어지니까 다시 또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항상 이제 이런 그 2030년까지는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오는 2025년부터는 이 성장 기울기가 가파라지거든요. 그게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우리가 그 2차 전지 투자할 때는 도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우리 이창환 부장님, 빠부께서는 뭐 달라진 건 없다. 그죠? 주가가 이제 위아래로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이지. 그렇죠? 성장성이나 달라진 건 없고 핵심적인 것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워낙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흔들리니까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좀 소재나 다른 쪽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 여전히 굳건하게 핵심적인 쪽에 네, 머물자. 거기에서만 머무시는 게 그 안전은 다른 거 더 빠집니다. 네. 더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2차 전지 팔고 반도체에 가니까 글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2차 전지 투자자들이 반도체로 수급 이동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사는 쪽에서 계속 반도체 가는 거고 2차 전지 투자자들은 밀려도 계속 반도체 2차 전지 하고 이런 상황이지 수급의 이동은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투자를 계속 하신 분들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여지껏 투자를 길게 하신 분들을 응원하고 싶지 여지껏 한 번도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을 새롭게 그걸 설득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시던 길은 지금 좀 잠시 힘들더라도 그 어차피 가야 될 길은 그런 분들은 거니까. 견딜 수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 그죠?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고육지계라는 말을 오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두 기업에 대한 두 그룹에 대한 전략만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에코프로는 지금 네, 지금 뭐 매수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전부터 강조했던 가격대보다는 비중을 많이 실 수는 없다 정도로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버티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오늘 요게 좀 개인이 세서 덜 밀리긴 하는데 그냥 조정치 계속 모아가시고 한 번에 담을 자리는 아니고요. 계속 예를 들면 내가 한 1,000만 원 담는다고 하면은 뭐 200만 원씩 한 5번 나눠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아직은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이제 매도세가 있고 엑시트하는 단타 물량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다 빠져나가서 저점을 잡고 또 기간 조정 거쳐서 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분명히 필요하니까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시고 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뭐 상당히 좀 마음이 흔들리는 어제 오늘 구간인데요. 이창환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정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지역에서 특집으로 이창환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